오늘 리뷰는 바로 메탈 로보톤 라이징 프리덤 건담. 결국은 샀습니다. 극장판 애니메이션 보고서 안 살 수가 없었어요. 라이징 프리덤 멋있구만 하면서 결국은 샀다. 발매는 일본에서 처음 발매할 때 극장 개봉과 동시에 했습니다. 24년 1월 26일에 발매를 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18,000엔. 역시 메탈 로보톤도 요즘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18,000엔. 근데 이게 발매 기한에 맞추는 것 때문에 좀 급하게 만든 건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라이징, 임모탈까지도 다 QC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다, 복불복이 엄청 심하다 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구입하고서 1회 교환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좀 더 나은 애로 이제 둘 다 근데 교환 받은 애도 상태가 안 좋았어서 좀 더 나은 애를 지금 리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오픈! 빠밤! 일단은 큼지막하게 아무래도 변형도 해야 되다 보니까 접혀져 있는 길쭉한 매뉴얼 한 장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블리스터는 2층 구조인데 아래층은 한쪽에 파여 있습니다. 이게 라이징 백팩 때문에 백팩이 뒤에 길쭉하게 빠져 있더라고요. 백팩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날개만 분리되어 있는 그런 형태였어요. 아무튼 이런 형태다. 다 꺼내고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구성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라모델에서도 좀 봤었던 구성 플러스 교체용 손들이 더 들어가 있다거나 뭐 아니면은 조인트가 좀 늘은 것 같아요. 일단은 또 감사하게도 이제 교체용 여분의 블레이드 안테나, 라이징 프리덤의 블레이드 안테나가 하나가 여분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MA 조인트 A, B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스탠드에 끼우기 위해서 조인트 역할을 해주는 파츠입니다. 두 개를 이렇게 결합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MS 디스플레이 조인트입니다. 이제 모빌 슈트 상태에서는 이 조인트를 활용해서 공중에 띄울 거예요. 그리고 베이스는 메탈릭 블루를 이용을 해서 컴퍼스의 엠블럼과 라이징 프리덤 건담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돼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무장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고에너지 빔 라이플. 기본적으로 다 도색 처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그립 부분은 이렇게 앞뒤 가동도 해주고 좌우로 꺾어주는 것도 가능하죠. 자세히 보면은 여기저기 마킹들도 이것저것 들어가 있죠. 빨간색 포인트로 해가지고 앞뒤로 다 들어가 있고, 반대편으로 가면은 이렇게 이제 허리에 수납하기 위한 조인트도 전개가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시 엣지 G3 쉴드 부메랑. 아주 듬직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본체가 되게 날렵하고 얄쌍한 얇은 실루엣인 거에 비하면 되게 두툼하고 박력 있는 형태로 조형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저기 파츠 분할로 되어 있더라고요. 빨간색, 흰색, 가운데 검은색부터 해가지고 작은 흰색까지도 파츠 분할인데 다 도색이 되어 있는 파츠들인 거죠. 그래서 가운데 빨간 파츠를 슬라이드로 열어주면 여기다가 라이플을 장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변형할 때 사용하는 기믹이기도 하죠. 그리고 빨간 색깔의 포인트로 마킹들이 좀 들어가 있다거나 뒤집어 보면 안쪽에 이것저것 조인트도 보이고요. 앞쪽에는 손잡이입니다. 손잡이. 이 손잡이는 회전시키는 것도 가능하고요. 물론 레일 따라서 슬라이드 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중간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쪽에는 팔에 장착하기 위한 쉴드 조인트를 장착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팔뚝에다가 끼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접혀져 있는 조인트는 이건 변형할 때 사용할 조인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접혀져 있는 걸 펴가지고 이렇게 흉부를 감싸는 형태로 장착을 하거든요. 이따가 변형할 때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인빅터스 빔 쉴드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페트 재질로 되어 있고 겉에 이제 펄 도색이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안쪽에다가 마운트 파츠를 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팔뚝에다가 장착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참고로 이 가운데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스틱, 겉부분이 페트 재질이에요. 그리고 베르시나 빔사벨.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빔사벨 파츠 이렇게 끼워서 사용을 하는데 빔 파츠에는 펄 도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잡이에도 도색이 추가가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 빔사벨을 연결하는 기믹이 없어요. 추가 파츠도 없고 뭐 빔사벨 자체 기믹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빔 파츠 얘기가 나왔으니 이제 쉴드 부메랑도 한번 날려봐야죠.
일단 바깥쪽에 돌기를 손톱으로 이렇게 눌러주면은 안쪽에서 날개가 펼쳐지는 형태고요. 여기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펄 도색이 되어 있는 파츠를 이렇게 날개 부분에도 껴주고 앞부분에도 이렇게 쉴드 빈 파츠를 껴주면, 자 이렇게 해서 쉴드 부메랑이 완성이 되는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스탠드에 올린다거나 이런 기믹이 없어요. 좀 아쉽게도 프라모델과 동일하게 좀 올려봐야 할 것 같아요. 뭐 3mm 구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용 어댑터가 있는 것도 아니라 가지고 좀 아쉽죠. 그리고 기본 장착인 주먹손 제외하면은 교체용 손은 편손, 그리고 라이플손, 그리고 무장손 3세트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네, 모양 자체는 예전에 보던 것들이고요. 손등의 디테일이나 이런 게 좀 달라졌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날개! 드디어 날개입니다. 일단 왼쪽 날개 앞부분에만 이렇게 라이징 프리덤과 컴퍼스의 엠블럼 이렇게 마킹이 더 추가되어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컬러링 같은 거는 다 이제 도색 처리가 되어 있는 형태죠. 일단 조인트는 합금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마킹이 더 추가되어 있고, 날개 끝자락 가서도 마킹이 조그만한 것들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얀색이나 파란색, 그냥 파츠 전체적으로 다 도색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날개 안쪽까지도 다 잘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날개 앞뒤 구분하는 거는 날개 사이에 있는 빈포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앞입니다. 요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개 자체는 이렇게 전개를 해줄 수가 있고, 각각의 날개는 다 추가적인 가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었던 날개도 이렇게 전개를 해서 아래쪽 날개 사이에다 위치시키면은 날개 전개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날개 안쪽에 있는 무장이죠. 초고 임펄스4 슈트룸 스바하. 여기에도 보면은 빨간색으로 마킹이 더 추가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도색도 조금씩 투톤으로 되어 있고 끝부분에 빨간색 들어가 있고 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전개해서 접어주면 하이매트 풀버스트가 완료가 되죠.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빈포 자체가 또 회전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개를 한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위치라든가 형태, 실루엣을 좀 바꿔줄 수가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날개를 펼친 상태를 하이매트고, 그리고 무장을 펼친 상태가 풀버스트였잖아요. 그걸 합치면 하이매트 풀버스트인 거고, 근데 얘 빈포가요 날개를 접은 상태에서 전개가 안 됩니다. 되다 말아요. 이게 가만 보면은 전개되다가 이 관절부에 딱 파츠가 낍니다. 제대로 껴요. 그래서 평범하게 날개를 접은 상태에서 빈포를 앞으로 전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날개를 그나마 이렇게 뒤로 좀 열심히 펴야, 좀 많이 펴야 지금 이 조인트에 의하면 지금 이게 수평인 거잖아요. 좀 많이 펴야 앞으로 전개할 수 있다. 약간 좀 아쉬운 구석이 많네요. 좀 보면은 빔삽에 연결도 안 되지 뭐 물론 작중이 안 나온다고는 하지만요. 자, 다음은 본체인데, 그럼 본체 완성을 해봐야겠죠. 빔사벨 가지고 와서 스커트에도 장착을 해줍시다. 가만 보면은 스커트에 이 빔사벨 연결하는 부분 살짝의 돌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구멍에 맞춰 껴주면 되고요. 그리고 날개도 백팩에 구멍에 맞춰서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양쪽 다 끝까지 잘 밀어 넣어주면은 상당히 튼튼하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참고로 날개 같은 경우는 포장되어 있을 때 이렇게 두 갈래로 뻗어져 있을 건데, 그게 아니라 날개를 더 안으로 밀어 넣어서 이 작은 날개가 가운데 있게끔 해줘야 정위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라모델도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그렇게 해서 메탈로보톤 라이징 프리덤 건담 본체를 완성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애니메이션의 실루엣을 굉장히 잘 살렸다라고 항상 평가를 했잖아요, 제가. 메탈로보톤의 시드 시리즈 같은 경우는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굉장히 그 극장판에 나왔던 그 모습 굉장히 잘 재현을 해주고 있다. 그 날렵했던 모습, 화려했던 모습. 그래서 간단하게 비교를 위해 프라모델 라이징 프리덤을 가지고 왔습니다. ACG를 가지고 왔지요. 빠밤. 자, 이렇게 비교하고 느낀 게 있다면은 일단 확실히 그 리뷰할 때도 느꼈지만은 HG의 날개는 많이 넓다. 기본 형태 자체가 많이 넓어가지고 분명 날개를 접었지만 펼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비교하고 나니까 너무 그게 명확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키 차이도 좀 있죠. 이제 HG가 조금 더 작습니다. 메탈로보톤이 좀 더 커요, 아무래도.
한 머리 하나 정도는 크지 않나 라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프로포션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메탈로보토는 굉장히 좀 얇고 길쭉길쭉한 그런 실루엣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파란색 부분의 컬러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게 프라모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한 파란색인데 메탈로보톤 같은 경우는 가만 보면 컬러가 투톤이기도 합니다. 진한 부분과 조금 더 밝은 부분이 팔에도 어깨에도 다 있네요. 근데 오히려 이제 파란색에 물은 좀 많이 빠진 느낌? 프라모델이랑 비교하니까 색깔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이렇게 보니까. 다시금 프라모델과 비교한 걸로 느낀 게 있다면은 진짜 메탈로보톤이 되게 얇고 날렵한 느낌으로 아주 잘 빠졌구나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프로포션 자체는 굉장히 취향이기는 해요. 그리고 뒷모습을 보면은 요 백팩 좌우에 있는 요 추진 장치도 프라모델보다 훨씬 얇게 조형이 됐더라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다 얄쌍해요. 뭔가 역시 메탈로보톤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 아주 강하게 드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한번 보도록 하지요. 그 샤프한 느낌, 그 얼굴 자체는 굉장히 잘 뽑아준 것 같습니다. 이제 턱 부분에 회색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빨간색이었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볼에 있는 컬러링들도 각각 다 채색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 특히나 블레이드 안테나의 이 샤프함은 뭐 여전한 것 같네요. 그리고 몸통도 보면은 허리에 실버 컬러로 해서 색깔이 들어가 있다거나, 덕트 부분도 내부에 디테일이 좀 있다거나, 그리고 콕피트 해치 쪽으로 해서 이제 형식 번호의 마킹이 들어갔고, 그리고 복부 쪽에도 양옆으로 해서 하얀 색깔의 마킹이 작게나마 들어가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몸통만 봤을 땐 역시 진짜 그냥 프리덤 건담 딱 떠오르는 것 같은 색깔 다른 프리덤 건담,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기도 하죠. 그리고 어깨로 가면은 지금 빛 반사가 잘 안 되면은 잘 안 보이던데, 이렇게 어깨 쪽에 컴퍼스의 마킹과 반대쪽에는 형식 번호의 마킹이 들어가는 형태로 마킹들이 들어갑니다. 어깨에 컴퍼스의 엠블럼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지고 우뚝 솟아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어깨 디자인 볼 수가 있고, 바깥쪽으로 가면은 이제 스러스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프라모델은 되게 조금씩밖에 안 움직였어요. 거의 안 움직인다고 볼 수 있었는데 메탈로보토는 이 부분이 확 하고 밑으로 내려가 줍니다. 이게 키비주얼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밑으로 향해 있어요. 키비주얼에서. 근데 정작 프라모델은 이렇게 우뚝 솟아있기만 했었으니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메탈로보토는 키비주얼처럼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팔뚝으로 내려가면은 마치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과 데스티니 건담을 섞어놓은 것 같은 형태의 디자인도 꽤나 인상적이죠. 바깥쪽에 빨간색 포인트가 빔실드 전개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관절을 보면은 위에는 또 플라스틱을 쓰고 있네요. 아래쪽에는 합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으로 가면은 빨간 색깔의 마킹이 들어가 있는 형태 볼 수도 있고요. 스커트의 전체적인 실루엣이라든가 뭐 디테일 같은 경우는 좀 심플한 형태. 그리고 아래쪽에는 다른 컬러로 은색 계통으로 채색이 더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 보면은 이제 바이퍼 3 레일건으로 되어 있지요. 레일건 자체는 스트라이크 프리덤처럼 이렇게 직선적으로 쭉쭉 뻗은 형태인데다가 이제 접는 것도 한 번만 접어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도 했고, 가만 보면 뭐 빨간색의 마킹이 들어갔다거나 이제 레일건의 끝부분도 색깔이 다르게끔 도색이 들어갔다거나 그런 모습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빔사벨의 장착 방식은 또 이제 스트라이크 프리덤처럼 되어 있는, 이 몸통이나 뭐 이런 부분은 프리덤 건담 같이 생겼는데 무장이라든가 일부 포인트들은 또 스트라이크 프리덤 같은 이런 독특한 형태가 또 인상적이기도 했죠. 뒤쪽 스커트 역시 마찬가지로 색깔이 밑에는 또 다르게끔 도색이 되어 있고요. 빨간 색깔의 마킹들도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쪽으로 내려가면은 허벅지 자체는 되게 굴곡 있는 곡선형 허벅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근육 같은 그런 실루엣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게 좀 독특했고, 저는 여기 불량이 하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 모서리 부분이 좀 쓸렸더라고요.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래 검은색이었던 무릎이 파란색이 됐다던가 뭐 그 외의 포인트들도 약간 스트라이크 프리덤과 프리덤을 섞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빨간 색깔의 포인트 마킹들 뭐 발등이라든가 정강이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앵클 가드 자체도 좀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느낌, 발등을 위를 덮는 느낌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색깔도 회색이랑 화이트랑 좀 섞어 놓은 듯한 투톤 컬러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 디자인이 굉장히 좀 많이 뾰족하다 느꼈었는데
뭐 메탈로보토는 뭐 얇고 뾰족해졌네요. 물론 발등 이렇게 사선으로 깎여 있는 형태의 디자인 요것도 여전하고요. 발바닥 디테일은 심플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백팩으로 가보면은 이렇게 좌우에 추진 장치가 하나씩 더 달려 있었잖아요. 스러스터들이 달려 있는데 요거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가동도 시켜줄 수 있고요. 프라모델과는 다르게 이쪽은 좌우 가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V자로 펼쳐주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 역시 하얀 색깔의 라인 마킹도 들어가고 이제 색깔도 투톤으로 다 도색이 되어 있는 형태. 안쪽에도 스러스터 부분에 디테일이 아주 약간 들어가 있는 정도인 것 같은데 막 디테일이 깊게 들어가거나 다른 컬러로 더 추가로 도색이 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네요. 그리고 종아리 쪽에는 변형했을 때 사용할 날개가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는 것도 기믹도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다음은 가동을 살펴볼 텐데 가동에서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도 있고요. 설계가 왜 이러지 하는 부분도 좀 있었어요. 일단 목 부분 기본적으로 볼관절입니다. 돌아가는데 고개를 살짝 들어주면 편하게 돌릴 수도 있고요. 고개를 들고 특히나 드는 부분이 많이 가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축관절 및 볼관절이 하나 더 있는데 목 자체를 이렇게 앞으로 빼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드는 게 뭐 깔끔하게 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숙이는 게 약해요. 일단 목을 앞으로 빼면은 턱이 앞부분에 외장에 걸리고요. 그렇다고 안으로 밀어넣고 턱을 밀어넣는 식으로 고개를 더 숙이고 싶어도 지금 이게 한계입니다. 공간이 더 있는데 고개가 더 밑으로 떨구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딱 적당한 수준? 그냥 딱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 없겠네 정도 수준?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어깨는 앞으로 당연히 뽑혀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깨 외장을 좀 들어줘야 좀 더 편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깨를 최대한 뽑아주면은 뭐 90도까지도 앞으로 쫙 관절을 뽑아주는 게 가능합니다. 어깨 자체는 볼관절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깨 외장 별도로 가동시켜줄 수도 있고, 그리고 팔을 옆으로 드는 것도 뭐 무리 없이 편하게 옆으로 들어줍니다. 그리고 시드 메탈로보톤이 대부분이 그럴 텐데 요 팔 회전부 있죠? 팔 회전부는 이게 축관절이 아니라 볼관절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각도를 조금씩 틀어주는 게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관절 통해서 뭐 완벽하게 굽혀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허리 자체는 볼관절 통해서 크게 돌아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허리 들고 숙이는 것도 가능하고 스윙도 할 수 있고요. 플러스 흉부에서도 스윙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크게 스윙할 수 있고 흉부 숙이는 부분도 당연히 존재하죠. 근데 이제 가슴을 숙일 때 보면은 중심 외장 부분이 위로 이렇게 연동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고개를 이렇게 숙여놓고 움직이면은 이게 더 얼굴이랑 간섭이 생겨서 이렇게 딸려 올라가는 형태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부분, 일단 전면부 스커트 자체는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사이드 스커트도 꽤나 많이 움직이죠. 근데 이제 윗부분이 아무래도 두껍다 보니까 더는 움직이기 힘든 것 같고 뒤쪽 스커트 같은 경우는 양쪽이 연동돼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고관절 가동 먼저 보죠. 다리 앞으로 드는 부분 이제 큼지막하게 스커트 올라간 만큼 쭉쭉쭉 올라가고요. 그리고 옆으로 드는 부분 역시 큼지막하게 들어줍니다. 스커트에 막혀서 그렇지 더 들어지기도 하고 더 움직이면 스커트가 빠져버려요. 이렇게 사이드 스커트 때문에 다리 옆으로 드는 부분은 약간의 제약이 있다. 여기서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고관절 축이동 기믹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축이 움직여줘요. 이렇게 앞에 있던 축이 뒤로 가기도 하고. 근데 보통은 정 위치는 뒤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고관절 위치가 뒤에 있다가 가동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게 맞잖아요. 이게 정 위치인데 포장부터 고관절이 앞으로 나가 있어요. 근데 참 의아한 게 이렇게 고관절을 뒤로 옮기잖아요. 사이드 스커트가 이 상태로 끼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펼쳐진 상태에서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말 그대로 사이드 스커트가 끼워지는 볼관절과 고관절 사이의 공간이 너무 좁아서 그래요. 단순하게 조인트의 두께만 보더라도 이 공간에 다 안 들어가는 두께거든요. 그래서 끼워도 조인트가 끝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 근데 이제 이 고관절 축을 앞으로 빼면 그러면 이 뒤쪽으로 공간이 생기면서 이제 사이드 스커트가 좀 자유로워지는 요런 구조거든요. 이거는 뭐지? 싶어요. 고관절 축이동이 있는데 약간 봉인을 해야 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지금까지 외형 보고 할 때도 계속 고관절 축이 계속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지금 촬영하면서 내내.
아무튼 이 골반의 이 구조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형태였고요. 그리고 뭐 다리 회전하는 부분 물론 있고, 그리고 무릎은 이중관절 통해서 아주 깔끔하게 끝까지 굽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릎도 다합금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발목은 회전 가능하고, 발목을 안쪽으로 꺾어주는 것도 발 앞꿈치가 별도 가동하면서 꽤나 많이 움직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바닥 접어주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발목을 펴고 굽히는 것도 크게 가능하죠. 발 접히는 거야 아무래도 변형 때문이라도 당연히 이만큼 접혀줘야겠죠. 그리고 날개 자체도 이렇게 앞으로 뒤로 이렇게 꺾어주는 게 가능하고, 당연히 이 상태에서 회전도 가능하겠죠. 근데 프라모델처럼 이렇게 바깥으로 빼는 축관절이 빠지는 기믹은 없더라고요. 그냥 다 밀어 넣으면은 이대로 끝 완료인 상태. 그리고 뭐 당연히 무릎 꿇기 가능한 형태고요. 허리 가동도 되게 자유로우니까 이제 수평 잡기도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로 메탈로보톤을 처음 사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이제 라이플 손에 끼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라이플 손 자체가 되게 공간이 좁아가지고 아니 여기다 이걸 어떻게 끼란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일단 손가락은 다 연질입니다. 다 연질이니까 좀 편하게 작업을 하시고요. 먼저 손잡이의 이 가드 부분의 이 하단 부분을 먼저 손가락 사이에 끼워줍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듯 끼면서 지금처럼 손잡이가 구멍 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끝까지 밀어 넣으면서 손과 손잡이가 반대 방향으로 가게끔 해서 일단은 손가락 사이에 끼워 넣고, 그리고 손가락을 이대로 뒤집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간단하게 돌아가요. 자, 이렇게 하면 장착 완료입니다. 쉽죠? 참고로 지금 이 방법은 뭐 다른 메탈 빌드라든가 뭐 이런 데도 다 쓸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이플과 실드까지 장착을 완료해봤습니다. 전체적인 스타일은 뭐 아까도 잠깐 언급한 거지만은 실드가 듬직하다 이런 느낌도 좀 있고요. 확실히 그 애니메이션 작화 느낌, 막 이런 느낌은 굉장히 잘 살려놓은 것 같아요. 느낌 좋네요. 먼저 출격하고서 날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딱 이렇게 날아가기 시작한 느낌이죠. 이 느낌으로 한번 쫙 뻗은 느낌으로 공중에 띄워봤고요. 고개도 완전히 들려주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각도는. 그리고 프리덤 건담이니까 프리덤 건담 때 딱 생각해가지고 건담 시드 로고 포즈, 메인 포즈 한번 취해보자 하고 한 건데 뭐 나쁘진 않은데요? 애초에 얘도 그래도 프리덤이라고 잘 어울리는 포즈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다른 것보다 포즈 잡으면서 느끼는 게 있다면은 요 실드가 생각보다 어깨 외장이랑 간섭이 심하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요런 뾰족한 부분들 좀 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니까 좀 조심해서 만져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드 부메랑 날리면서 돌진하는 느낌으로 포즈 취해봤습니다. 느낌 좋아요. 촥 하고 달려 들어가는 요 느낌 아주 요것도 좋은데? 이렇게 측면도 나쁘지 않은데 좋구만요. 그리고 블루코스모스를 진압하던 느낌으로다가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이때 라이징 프리덤 액션이 진짜 화려했었는데 막 빙빙 돌면서 막 붕붕 돌고 막 아무튼 화려했죠. 그리고 허리에 있는 레일건도 스트라이크 프리덤이랑 동일한 형태로 벌어지고요. 역시나 슬라이드 기믹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레일건을 연사하고 있는 느낌으로 포즈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요런 좀 이 뭐랄까 메탈로보톤만의 이런 실루엣, 이 길쭉길쭉한 느낌과 묘하게 이제 애니메이션처럼 꺾여있는 허리 같은 요런 느낌이 참 좋긴 하네요. 그리고 이번엔 날개 슈트룸 스바하의 단독 사용, 그냥 간단하게 구도 한번 만들어봤는데 역시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빔 쉴드 한번 장착을 해봤는데 꺼낼 때도 박스에서 꺼낼 때도 좀 빔 쉴드가 작네 이런 생각했는데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진짜 작아요. 좀 더 넓었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확실히 좀 앙증맞긴 하다. 이게 실드 부메랑이랑 비교해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요. 그리고 포즈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하이메트 풀 버스트 하면서 쉴드가 뒤에서 슈악 날아오는 형태까지 해서 딱 이렇게 이게 날개도 길쭉길쭉하니까 거기서 오는 박력이 꽤 큽니다. 거기다가 요 무장들의 위치, 각도를 또 내가 임의로 막 이것저것 조정해 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포즈를 취했을 때 좀 더 과장된 느낌을 좀 더 만들 수 있다라는 건 참 좋은 것 같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빌아머로 변형하는 거 하나 남았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등에 있는 커버, 이제 기수가 될 부분이죠. 요거를 앞부분을 이렇게 들어주고, 가동식이더라고요. 들어주고 아예 요 백팩 자체에서 슬라이드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한 다음 블레이드 안테나 요 위치 잘 맞춰가면서 블레이드 안테나가 뭐 어디 걸리지 않게 잘 맞춰가면서 딱 넣어줍니다. 그 다음 들어 올렸던 기술을 밑으로 내리면서 딱 블레이드 안테나가 안쪽에 빈 공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본 다음 그리고 얼굴 커버를 내려주는 거죠. 그 다음 앞으로 가서 조그만한 날개들 이렇게 접혀져 있는 거 펼쳐주고요. 그리고 어깨에 스러스터도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등으로 가서 잠시 방해되는 외장들을 살짝 벌려주고 이제 허리를 봐야 되거든요. 허리를 보면은 이 위쪽에 구멍이 2개가 보이고 아래쪽에 구멍이 또 2개가 보여요. 여기서 MA 서포트 파츠 A가 옵니다. 먼저 등 위쪽으로 먼저 이 서포트 파츠를 끼고 허리를 좀 숙여주면서 살짝 힘주면서 밀어 넣는 방식으로 해서 허리를 고정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구멍에도 딱 소리가 나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날개가 달려있는 부분, 지금 백팩 부분이죠. 이 부분이 밑으로 슬라이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모델은 이렇게 회전시켰던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은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편리한 방식? 그래서 날개를 전체적으로 밑으로 내려주고요. 다리는 차렷 자세를 해야겠죠? 차렷했으면 발바닥도 접고 종아리에 있던 날개도 위로 펼쳐주고 그 다음 본격적으로 다리 오므리기 전에 모빌아머 조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원래 스탠드 꼈던 것처럼 이제 다리 사이에 끼우고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 프레임에 맞춰서 이 조인트에 맞춰서 다리를 오므려 주면은 완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옵니다. 이제 쉴드 장착하는 거 남았잖아요. 한번 해봐야죠. 먼저 안쪽에 조인트 교체를 해줄 건데 이 쉴드 조인트를 끼워 놓은 프레임 있죠? 이거 자체를 이렇게 제거를 해줄 거예요. 뺄 수 있거든요. 그 다음 MA 서포트 파츠 B를 요 레일 위쪽에 하얀 색깔 파츠 보이죠? 저 부분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 손잡이 부분을 180도 돌린 다음에 여기 접혀져 있던 조인트가 있거든요. 이것도 펼쳐주고요. 실드 안쪽에 또 수납되어 있던 고정 핀을 이렇게 펼쳐줍니다. 그 다음 앞으로 가서 빨간색 부분을 위아래로 다 슬라이드 한 다음 라이플 가지고 와서 라이플 손잡이 앞부분도 접어주고 여기다가 손잡이 그대로 껴주면 됩니다. 그리고 본체에 연결하는 게 관건인데 서포트 파츠는 방금 등에 끼웠던 서포트 파츠끼리 옆에 탁 튀어나온 조인트 보이죠? 여기에 맞춰 껴주면 되고 그리고 쉴드 손잡이에 있던 거는 요 다리 사이에 구멍 하나 보이죠? 여기에 맞춰주고 그리고 양옆으로 펼친 핀은 가슴 양옆으로 갑니다. 여기 약간 파여있는 부분에 맞춰줄 거예요. 뭔가 하는 게 많아요. 결국은 쉴드 하나 장착하는 건데 뭔가 하는 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껴주면은 핀도 살포시 가슴 양옆 잡아주고 요 허리 쪽에 서포트 파츠끼리도 연결 잘 됐고 이제 고관부에도 핀 연결 잘 됐고요. 예. 자, 이 상태에서 뒤쪽 조인트를 스탠드에 끼우면 MA 모드 완성! 뭐 날개도 여기서 좀 더 펴주고 이렇게 좀 펴주고 이렇게 V자 살짝 해주고 너도 V자 살짝 해주고 좀 낫나? 이게 일단 불안합니다. 왜? 조인트가 이 뒤에 있어요. 무게중심이 이 앞에 있는데 이게 조인트가 버틸까 싶긴 합니다. 이게 제일 불안해요 지금 이게. 아니 그렇지 이게 중심에는 지금 스탠드 끼울 만한 데가 없긴 하죠. 쉴드가 바닥을 막고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그렇지 무게중심이 이미 와 이거 괜찮은 건가 이거? 와 불안한데? 멋은 둘째치고 불안하다. 스탠드가 걱정이 된다. 그리고 각도를 올려서 대기권 돌입! 일단 서포트 파츠 사용하는 것만 아니면은 프라모델보다는 변형 자체는 좀 더 수월합니다. 어느 부분? 백팩. 프라모델 같은 경우는 이 부분 막 이렇게 뒤집고 막 이렇게 돌리고 회전시키는 축이 있다 보니까 그냥 슬라이드 한 방 탁! 이게 훨씬 편하긴 하죠. 근데 서포트 파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족이 아닌가 싶을 정도? 조금 오히려 이제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서포트 파츠가 없으면
걸치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슴 잡아주는 게 거의 이게 그냥 진짜 걸쳐놓는 수준. 그래서 서포트 파츠 없이는 단단하게 고정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탈 로보터 라이징 프리덤 건담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극장판 딱 보고 나서 나와서 딱 생각해보니까 라이징 좋은데? 그런 생각을 했었더랍니다. 여러분들 극장판 재밌게 잘 보고 오셨나요? 장점이라 그러면은 역시 시드 메탈 로보톤이다. 애니메이션의 느낌 10분 살리고 그 실루엣 그 느낌 아주 분위기를 잘 살렸다. 거기다가 프라모델과 비교했을 때 개인적으로 이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날개의 볼륨감. 프라모델은 너무 옆으로 펼쳐져 있다라는 이미지 그런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줬다. 그냥 세워놨을 때도 그 애니메이션의 작화 느낌이나 그 오프닝 느낌도 좀 많이 들고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꽤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역시나 이제 QC 이게 급하게 만들었나 싶은 골반 설계 이게 좀 물음표가 계속 떠요. 특히나 이 중에 QC는 뭐 극장판 개봉에 맞춰가지고 발매해야 되니까 뭐 또 그랬네 언제나의 반다이네 막 이런 느낌이래도 설계만큼은 진짜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골반 축이동 기믹이 있는데 기믹을 쓰면 스커트가 걸려서 못 쓴다? 뭐지? 만지면서 가장 의아했고 가장 당황스러웠던 부분이었어요. 혹시 다른 분들도 혹시 구매하신 분들 다들 그러신지 확인 한 번만 댓글 한 번만 달아주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제게 골반이 불량인 걸 수도 있잖아요. 뭐 아무튼 그거 외에 뭐 가동이라든가 액션 이런 건 다 마음에 들었으니까.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제룽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범실.